철도노조가 인력 충원과 임금 인상을 요구하며 무기한 총파업에 나섰습니다. 철도노조의 파업이 출근길에 영향을 미친 것은 사실상 오늘이 첫날이었는데요. 하지만 철도노조와 코레일 측의 입장차가 커서 파업이 장기화될 거란 전망도 나오는 상황입니다. 철도 노조는 안전을 위해 인력 충원은 필수적이고 철도 공공성 회복을 위해서 반드시 요구사항을 관철시키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지만 시민의 발을 볼모로 경영성을 고려하지 않은 요구를 하고 있다는 지적의 목소리도 높습니다. 여러분은 철도 파업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 아침 토론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100원의 이용료가 있는 유료 문자 샵 3698번으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토론 중간에 소개해드리고 여러분의 질문으로 또 토론을 진행해보는 시간도 마련하겠습니다. 오늘 토론 두 분의 패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명지대 경제학과 조동근 명예교수, 전국철도노동조합 박해철 대외협력실장입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예,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철도노조가 어제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했습니다. 무기한 총파업은 지난 2016년 장기 파업 이후 3년 만인데 철도노조가 파업을 선택한 먼저 배경부터 간단히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교수님께서 좀 간단히 정리해 주실까요? 제가요? 예. 네, 먼저 저희 노조가 파업이라는 그 마지막 선택을 하게 돼서 시민분들께 불편을 끼쳐드리게 된 점 정말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파업을 하게 된 것은 철도의 안전, 공공성, 국민 편익을 위해서 작년에 노사가 합의를 했습니다. 이 합의가 이행되지 않아서 파업을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불편하시더라도 저희 철도의 안전과 공공성 강화를 위한 철도 파업에 많은 분들이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안전과 공공성 강화를 위해서 노사 간에 합의를 했는데 합의 사항이 이행되지 않아서 이제 파업까지 이르게 됐다라는 그 배경을 설명을 주셨는데 어떠세요? 사실 시민들의 불편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고 또 뭐 경제학자로서 여러 시민으로 한 사람으로서 교수님께서도 이 철도 노조 파업을 보는 시각이 있으실 것 같아요. 네, 근데 말씀하신 중간에 네. 마지막 선택이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 마지막 선택이면 최선을 다해야 마지막 선택이 되는 건데 너무 파업에 빨리 이른 것 같고요. 그리고 철도가 경쟁이었다면 이렇게 파업을 안 했을 거예요. 죄송하지만. 그러니까 독점의 위치를 잘 활용을 한 거니까 바꿔 말하면은 시민의 발을 볼모로 잡았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고요. 그런 점에서 보면은 조금 더 사실 이게 파업까지 갈 일인가 이게 중간에 충분히 수렴할 수 있는데 대단히 유감스럽고요. 이런 파업은 국민들이 원하지 않고 대단히 낭비이고 국민들에 대한 신뢰입니다. 엄청난 신뢰예요. 네, 그렇게 저는 봅니다. 네. 네. 철도노조가 요구하는 파업 철회 조건을 직접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실장님, 4조 2교대제 도입을 위한 인력 4,000명 충원을 요구하고 있는데 근거를 좀 제시해 줄 수 있을까요? 저희가 한 달 전에 그 경부선 밀안역 구내에서 그 열차가 운행 선상에서 열차를 차단하지 않고 네. 작업을 하다가 저희 철도노동자 한 명이 사망하고 두 명이 중경상을 입었습니다. 네. 원래 열차가 운행 도중에는 될 수 있으면 작업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불가피하게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안전 인력이 확보가 돼야 돼요. 예. 그런데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안전 인력을 확보하지 않은 채 작업에 투입됐고 그래서 열차 감시가 소홀해져서 결국은 그런 참사가 당하게 됐습니다. 저희 철도는 같은 공공기관에서 산재의 1위입니다. 그리고 노동시간도 연간 2,100시간이 넘어가고 있어요. 예. 그래서 우리나라가 OECD에서 노동자들이 노동시간도 길고 그리고 산재율도 높은데 마찬가지로 그래서 문재인 정부가 이걸 고치기 위해서 주 52시간, 연간 1,800시간 이내로 노동시간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저희 철도도 일과 생활을 양립하기 위한 그런 시대로 접어들려면 과거에 15년 동안 저희가 3조 2교대를 해왔거든요. 이 예. 3조 2교대는 불가피하게 구조적으로 장시간을 강요하는 시스템이에요. 이 3조 2교대를 4조 2교대로 전환하는데 공사도 공감을 했고 그래서 작년에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그러니까 내년 1월 1일부터 사조이교대를 시행하기로 했는데 예. 저희가 그래서 사조이교대에 필요한 인력을 산정해 보니까 4,600명이 그래서 나온 결론입니다. 지금 말씀해주신 내용을 보면은 이제 철도 안전을 위해서 장기간 근무를 맡고 3조 2교대를 4조 2교대로 도입을 해야 되다 보니 한 4천여 명의 인력이 충원이 돼야 된다라고 말씀 주셨거든요. 근데 4조 2교대는 기본적으로 합의를 했어요. 사회가. 네네. 그 저도 개인으로 동감 많은데 왜 4,600이죠? 그거는 좀 달라요, 사실은. 왜냐하면은 증원이 필요하는 거하고 4,600의 설득력이 부족한 거하고는 또 사실 별개의 문제인데 증원을 한다 하면서 보면은 충분히 노사 간에 상대를 설득한 논리가 없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미안하지만 지금 1,000억 정도 좀 적자거든요. 만약에 노조 주장대로 한다면은 이 적자 폭이 엄청 커져요. 예, 그리고 지금도 우리가 뭐 초과 뭐 근무를 일부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서서히 낮춰가야 되는 거지. 그거를 1,800시간으로 낮추겠다 해서 필요한 게 4,600이다 이렇게 한다면은 사쪽에서는 또 다른 얘기 할 거거든요, 보면요. 그러니까 상대를 설득하지 못하고 내 주장이 관철 안 되면 파업한다. 이게 대단히 나쁜 관행이죠. 사실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이 공공성 강화가 무슨 이게 그 하나의 방편 같아 보면요. 아무 때나 얘기하는 공공성 강화예요. 공공성 도대체 뭡니까? 따라서 국민에 대해서 무죄 신뢰를 갖다 범한다는 거를 깊이 인식을 하셔야 돼요. 사실 노조가 파업에 걸립니까? 그건 아니죠. 어떻게 보면 소비자, 국민 그만큼 중요한 변수가 없고요. 일단 왜 존재하죠? 지금 공공섹터 왜 존재하냐고요. 지금 우리가 국민이 존재하는 거 아니에요. 툭한 파업하는 거 이게 뭐였습니까 도대체? 시청자 의견이 계속 네. 들어오고 있습니다. 끝번호 2112번님께서 운행 중단은 이 시민들의 발길을 막고 있는 이 무책임함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든다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네. 실장님 나오셔서 얘기인데 이런 네. 좀 시민들 의견이 많습니다. 좀 어떻게 답을 해주시겠어요? 저희가 네. 그러니까 사조 2교대를 주장하고 인력을 요구한 것은 무리한 요구가 아니다. 그러니까 3일 회계 법인 아시죠? 네.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인 기업 경영을 분석하는 그런 법인인데 김앤장이 노펌에서 가장 대표적인 기업이처럼 사비 회계 법에서조차도 철도에서 장시간 노동을 근절해서 3조 2교대를 4조 2교대로 가기 위해서 필요한 인력이 보니까 4,100명으로 나왔어. 3,100명이 넘게. 네. 그리고 저희가 주장하는 4,600명하고 500명밖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철도공사는 이 4,100명을 다 올리지 않았어요. 1,800명만 올렸거든요. 그 근거는 뭐냐면 교수님이 얘기한 것처럼 철도가 적자 하니까 예. 사실 철도 적자는 뒤에 제가 좀 기회가 되면 얘기했지만 정부 정책에 의한 정말 착한 적자입니다. 그거는 좀 시간이 없어서 생략을 하는데 어쨌든 정부가 자꾸 적자 하니까 철도공사도 눈치를 봐가지고 예. 4,100명 중에 그중에 2,300명은 내부 효율화를 하겠다. 그러니까 1,800명만 인정해 줘라. 그러면 우리는 3조 2교대에서 4조 2교대로 갈 수 있다. 그렇게 올렸는데 국토부에서는 그조차도 안 된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 노조도 4,600명을 다 신규 채용으로 해달라는 거 아닙니다. 공사와 같이 국토부에서 인력을 확정해 주면 예. 거기에 따라서 공사하고 정말 내부 인력 효율화를 얼마큼 서로 할 수 있는지 어느 범위 어느 대상으로 할 것인지 하는 것을 노사가 협의해서 진행하고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국토부에서 전혀 이런 것에 대해서 전제 조건을 달아주지 않으니까 예. 내부 효율화를 어느 만큼 해야 될지조차도 노사 합의가 하나도 진정되지 않는 게 지금 철도의 현실입니다. 네. 지금 뭐 일단 노사 간의 합의, 약속이 이행되지 않고 있는 측면도 강조를 해주셨고 또 실제로 시청자분들 문자 내용도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끝자리 2402님이 노조 파업을 무조건 죄악시하는 건 후진적인 발상이다. 파업은 노조의 정당한 권리이고 인원 충원해서 안전한 철도를 만든다면 잠깐의 불편을 감수할 수 있다. 이런 의견도 분명히 있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이제 원론적인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그 사실은 파업 이전에 보면은 그 대화가 안 됩니까? 그리고 지금 이제 말씀 이제 들어보니까 국토부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중재자 그 이상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사 간에 설득을 해야 되는데
지금 뭐 중재자 또는 철도청 위에 어떤 그 국토부에서 아무것도 안 했으니까 더 진전이 안 됐다 하는 거는 조금 좀 그래요. 그래갖고 노사 간에 왜 협의가 안 되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3일 회계법인을 말씀하셨는데 대개 아마 이런 경우는 뭐 복수의 어떤 제안을 받을 수도 있어요, 사실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으면은 이제 뭐 그 3일 회계법인을 제가 폄훼하는 건 아닌데 네. 복수의 어떤 그 의견을 받는 것도 맞는 얘기죠. 그리고 아까 얘기하신 건 뭐냐면은 이제 4조 그 2교대 거기 대해서 우리도 저는 뭐 사실은 이제 관계자는 아니지만은 동의를 하거든요. 근데 그다음에 그 디테일을 들어가는데 디테일에서 실패를 하신 것 같아. 원래 협약이라든지 또 협의라든지 이건 다 디테일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대명분 사고를 줄이고 뭐 4조 2교대로 간다 하는 거에 대해서 누가 뭘 합니까? 그런데 그 이상의 어떤 디테일에서 너무나 서투신 겁니다, 보면은. 그러다 보니까 노사 간에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제3조가 들어가서 이거를 중재해 주길 바란다 자체는 뭐냐면은 최선을 다해서 내 요구 조건을 관철하겠다 하는 의지가 없이 남한테 의존하겠다 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요, 보면요. 그러니까 좀 더 노조가 설득력을 갖고 복수 어떤 뭐 그런 컨설팅을 받으셔도 되고 그런데 그게 아닌 다음에 그거를 뭐 그냥 뭐 죄송하지만은 파업으로 이렇게 내닫는 거는 그거는 안 좋은 거죠. 네. 네. 자, 그- 시청자분들, 예, 문자 많이 오는데 이 내용을 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끝자리 7557님이 지금은 모두가 힘든 상황입니다. 서로 조금 양보하며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했으면 합니다. 무조건 시민의 발을 빌미로 파업은 반대합니다. 네. 시청자 의견도 이렇게 왔는데 실장님께 좀 여쭙겠습니다. 다른 의견들도 좀 더 볼게요. 네. 끝자리 8611님이 정부가 중재자 역할을 잘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측도 인력 충원을 너무 비용적인 측면에서만 접근하는 것은 아닌지라고 올려주셨고 끝자리 8945님이 죽지 않기 위한 파업이다 응원한다. 이제 실장님 입 부르트신 걸 가지고 이제 문자를 좀 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예, 또 끝자리 1223님도 적자는 안 좋은 것이지 거기 어떻게 착한 단어를 씁니까? 그런 논리로 노조원 임금 20% 삭감 후 4천 명 늘려라라고 또 반대 의견도 주셨네요. 네, 그 의견이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실장님께 좀 여쭙겠습니다. 앞서 회계법인 실사도 거쳤고 입장을 직접 말씀도 해주셨지만 그럼 정부와 노조 측의 그 인력 간극이 상당히 좀 큰 것 같습니다. 네. 뭐 시청자 의견도 보내주셨지만 네. 이 좀 간극을 좁힐 수 있는 여지는 없는 건가요? 좁힐 수 있다고 봅니다. 저희도 아까 얘기했던 4,600억을 신규 예. 충원으로 하자는 것 아닙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뭐 댓글에서 착한 적자가 있을 수 있냐 그런데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의정부 경련처리 요금을 1,350원에서 1,550원으로 200원을 올린다고 합니다. 예. 근데 저희 철도공사 같은 공사는 함부로 요금을 올릴 수가 없어요. 저희는 그 새마을이나 무궁화 일반 열차나 화물 이런 데서 운행할수록 적자가 납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금을 우리가 스스로 올릴 수도 없어요. 그건 정부 정책에 의해서 네. 진행되는 거고 그래서 발생하는 적자이기 때문에 그건 국민 편익을 위해서 우리가 감내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착한 적자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철도 공공성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라 국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고 값싸게 누구나 보편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우리 철도 공사는 그 본론의 목적에 맞게 제공해 주는 게 철도 공사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일하는 사람이 안전하지 않고 일하는 사람이 안전하지 않으면 그 이용하는 사람들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요구하는 것은 최소한의 인력을 달라. 최소한의 그러니까 사저 2교대를 할 수 있는 아까 이제 경부선 밀항역 사고처럼 선로 열차가 운행 중인데 열차 감시하는 사람이 부족해가지고 그래서 사고 나는 거 이런 것들은 말이 안 되는 거. 기초적인 인력조차도 주지 않으면 어떻게 사저 2교대를 하느냐 하는 게 저희들의 의견인 겁니다. 4%대 임금 인상 요구도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예. 예, 왜 4% 임금 인상이 필요하다라고 보시나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보통 공기업들은 전부 정부에서 정해진 총 인건비 제도 내에서 임금을 지급하게 돼 있습니다. 예. 근데 저희 철도공사 같은 경우는 인력이 부족해요. 근데 적은 인력에 맞게 총 인건비가 책정되다 보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장시간 노동을 하잖아요. 초과 근무하고 휴일 근무까지 하게 됩니다. 근데 그 근무하는
비용이 발생되는데 그것이 총 인건비의 상당 부분을 장식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철도공사의 노동자들의 기본급은 타 공공기관의 기본급은 얼등이 낮습니다. 그리고 해마다 갈수록 그 격차가 벌어지고 있어요. 심지어는 작년, 재작년에 우리 철도 노동자들은 연가도 쓰지 못하고 일을 했는데 문제는 연가비가 없어가지고 그 연차가 이월되고 있어요. 그런 현상이고 설 명절에 그 수당이 2015년 기준으로 지금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비정상적인 임금 제도 체제를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4% 인상이라는 것은 그런 것에 대해서 좀 기재부가 그것을 알아달라. 저희도 기재부의 1.8% 가이드라인 때문에 이게 상당히 어렵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4% 인상을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우리 철도 공사의 현실을 제대로 기재부에서 알아줘서 총인건비 제도상의 문제를 보완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의사를 4%로 표현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네. 시청자 의견이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끝번호 8010번님께서 이 철도공사는 시민을 좀 먼저 생각했으면 좋겠다. 더 악조건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여전히 많다. 조금씩 양보하면서 시민들의 불편을 줄여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실장님 보내주셨습니다. 네. 또 끝번호 8339번님께서는 노조의 임금 삭감 또 증원하라 이런 얘기도 해주셨고요. 0676번님께서는 시민들을 볼모로 한 이 파업 투쟁에는 시민들도 몇 달간 재택근무, 재택수업으로 맞서야 근절된다. 뭐 이런 의견도 보내주셨습니다. 네. 교수님께 여쭙겠습니다. 지금 임금 얘기를 계속했는데 4% 임금 인상 또 일반인들과의 좀 괴리도 있는 것 같고요. 평가를 좀 어떻게 하십니까? 글쎄 좀 전 디테일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네. 이제 아까 말씀 들어보니까 그러니까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제 연가도 못 떠나고요. 네네. 뭐 그걸 받지 못하고 뭐 2월도 되고 그러면은 그거는 임금 문제죠. 그러니까 4%가 거기가 초점이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적정 인원을 갖다 좀 배정하고 거기에 맞는 예산을 편성하라는 거죠. 왜 4%가 왜 나옵니까? 그러니까 항상 일을 할 때 어떤 설득력이 중요한 건데 하여튼 뭐 좀 처우를 개선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지만 왜 4%냐에 대한 논거가 확실하지 않다고요. 지금 말씀하신 논거라면은 제대로 임금을 지불할 수 있게끔 뭔가 좀 예산을 좀 적정하게 짜자 하는 게 맞는 거지. 네. 그 4%가 왜 나옵니까? 그리고 1.8%는 일정 가이드라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제 그 생산성 향상을 우리가 좀 보고 거기에 맞춰서 임금을 올릴 수 있는 어떤 여지가 아마 1.8% 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건데, 하여튼 그 자꾸만 그 노조는 이제 자기 주장을 이제 하시는데. 그 주장이라는 거는 노조원들의 합의가 중요한 게 아니고 노조를 떠나서 바깥의 사람을 얼마나 설득할 수 있느냐가 중요한 건데 거기에 조금 더 노력을 기울이셔야 돼요. 안타깝죠. 연가를 못 가고 연가를 당연히 가야 되는데 그리고 그걸 받아야 될 돈이 없어갖고 뭐 뒤로 밀려주고 그럼 그거는 예산 어떤 편성의 문제죠. 철도청에. 그렇게 하셔야 되지 4%가 연결이 안 돼요. 사실 제가 볼 때는. 그렇지 않습니까? 네. 자, 그리고 철도 공공성 강화를 위해서 이제 KTX와 SRT를 통합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고 하는데 이 통합은 왜 필요하다라고 보시는 겁니까? 일단 KTX하고 SRT 통합은 네. 저희 철도 노조의 요구이기 이전에 네. 국민의 요구입니다. 경실련에서 여론조사를 했는데 통합해야 된다는 국민들이 64.5%예요. 그리고 통합해서 안 된다, 반대한다는 국민은 고작 9.7%밖에 되지 않습니다. 국민들이 통합을 원하는 것은 통합을 통해서 가장 크게 국민 편익이 증대되기 때문에 통합을 원하고 있는 겁니다. 일단 통합이 왜 필요한지 그걸 알기 위해서는 먼저 왜 분리가 됐는지 그것부터 좀 살펴봐야 되는데요. 원래 그 고속철도가 생기면서 서울하고 시흥 광명 구간이 선로가 포화 상태가 됩니다. 더 이상 열차를 투입할 수 없는 사정에 이르게 돼서 과거 정부에서 그러면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수서에서부터 평택까지 노선을 추가로 연결해서 그 문제를 해소를 하자. 그렇게 건설을 시작했던 그 노선이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면서 그것을 철도공사로 좀 공공적인 운영으로 가지 않고 민영화시키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그때 반대를 해서 민영화로 바로 가지 못하고 그것을
경쟁 체제라고 해서 분리를 시킨 겁니다. 그런 과정이고요. 그래서 사실 철도가 아까 착한 적자를 하는데 철도의 대부분 수익은 고속철도에서 나고 있어요. 그 고속철도에서 난 수익을 가지고 적자인 일반 철도, 창활, 무궁화, 화물 그리고 성간벽지 노선에 우리가 보조를 하는 상황인데 그러다 보니까 KTX에서 수익을 올려봤자 요금을 인하를 못 시키고 있어요. 반면에 SR은 오로지 수익 노선인 고속철도만 운영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그 수익을 가지고 다른 데 보조해 주는 게 아니라 주주들한테 배당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것은 잘못된 것이다 하는 것이고 일단 통합이 되면요. 이 통합의 원래 목적이 열차가 가비라는 것들을 해소하고 국민들에게 열차를 더 많이 편리하게 이용하게 하기 위한 목적에서 수소 철도가 연결됐는데 그게 제대로 이용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합이 되면 열차 중편이 46편성이 늘어나요. 그리고 하루 3만 명의 좌석이 공급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실제로 SR이 못 가는 소외 지역이 있습니다. 잘 모르겠지만 창원 이런 데는 열차표를 구할 수가 없어요. 창원, 마산, 예. 포항, 진주, 여수, 순천, 전주 이런 곳에서는 그 수소로 가는 직통 열차도 없고 환승에도 불편하고 또 열차 편수도 고속철도 편수도 적습니다. 바로 그 통합을 통하면 우리 국토 균형 발전에도 도움이 되고 그분들의 편익도 증가됩니다. 그렇게 되면 저는 철도공사의 수익도 개선돼서 SR만 요금이 10% 인하되는 게 아니라 전체 고속철도도 요금이 10% 인하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교수님 말씀하시려고 그러는데 사실 또 저희가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 철도 시대, 대륙 철도 시대를 얘기하는데 그 철도 시대를 대비하고 우리 한국 철도의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통합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철도 산업은 네트워크 산업이기 때문에 통합을 통해서 안정과 효율성이 더 극대화됩니다. 그래서 통합이 알겠습니다. 필요합니다. 교수님 하신 근데 말씀 좀 저는 있으신가요? 사실 상당히 좀 이견이 있는데요. 아까 SRT하고 KTX 국민의 무슨 요구다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거는 여론조사가 아니까 좀 나왔어요.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경실련에서 했다 칩시다. 그건 하나 이제 사례죠, 사례. 그게 어떻게 국민 요구로 이렇게 올라갑니까? 그다음에 지금 SRT를 얘기하셨는데 그러면 합친다고 모든 게 해결됩니까? 예를 들어 보자고요. 좀 합치면 좋은 것 같지만은 자동차 보험하고 정비 공장이 왜 필요하죠? 자동차 사고 났을 때를 위해서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자동차 보험하고 정비 공장을 한 업체가 운영해 보세요. 어떻게 되겠어요, 도대체? 어떻게 되겠냐고요, 그게 지금 합치는 게 능사가 아니에요. 지금 상하 분리도 제대로 좀 해왔는데 그걸 합쳤잖아요, 지금요. 합치는 쪽으로 가고 있는데 그다음에 이제 수평 분리죠 보면은 SRT하고 KTX하고 그것도 사실은 경쟁 체제라기보다도 최소한 벤치마크할 수 있는 상대편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아까 말씀 들어보니까 SRT는 그냥 알짜 노선이고 KTX는 이제 다른 거를 다 안아야 되는 장남으로서 하여튼 화물철도가 제대로 돈을 못 버니까 그래서 불공평하다. 그렇다면은 이건 가능해요. 그렇다면은 KTX하고 SRT 경쟁 체제로 가고 KTX가 고임금이 아니고 손해 나는 거는 그거는 국가에서 따로 보존해도 돼요. 그건 기술적으로. 결국 국민들이 요금으로 부담하나 아니면은 전체적으로 세금 부담하나 부담은 같은 거거든요. 합리적인 어떤 생각을 하셔야 되지 합친다고 다 좋다면은 그럼 모든 걸 다 합치자고 지하철도 합치고 네트워크 그건 산업에 아니에요. 대한 특성을 잘 네트워크라는 건 말이죠. 간과하시는 것 같아요. 네? 네트워크 산업의 특성에 대해서 좀 그러니까 간과하시는 기술적으로 것 많이 아시겠지만 저도 이제 사실은 거기를 왜 네트워크가 왜 경제에서 중요한 변수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아까 말씀한 대로 그 SRT 갖고 안 된다 그러면은 수평적으로 해가지고 훨씬 더 양쪽을 다 쓸 수 있는 어떤 업무 협약을 맺으세요. 그런 걸 통해서 할 수 있는데 왜 무조건 합칩니까? 등치 키워서 뭐가 좋아요? 노조는 등치를 키우죠. 뭘 위해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하시는 겁니다. 그게 다. 자, 결과적으로 시민의 편의, 시민의 안전을 위한 것이냐, 아니면 노조의 이익을 위한 것이냐 이 문제로 귀결이 될 것 같은데 교수님께서는 노조의 이익 때문이라고 말씀 주셨으니까 때문보다도 그런 변수가 너무 큰데 그걸 자제하지 않으니까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네. 그럼 노조는 노조 이익을 찾아야 되겠죠.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충돌할 때 논리가 없다기보다도 힘으로 이렇게 하시는 경향이 있어요, 사실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반 시민에서 볼 때는 이제 화가 나는 거고 예. 독점이 아니면 파업을 안 했을 텐데 결국 국민의 발을 볼모로 잡은 게 아니냐라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닙니까? 그리고 네. 지금 철도청에 계신 분들 뭐 지금 그렇게 급여가 낮습니까? 철도공사요. 공사 죄송합니다. 예. 네네 공사. 자, 제가 알겠습니다, 실수했는데. 교수님. 예. 네. 끝으로 그러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마무리 말씀 좀 해주세요. 예, 저희 그 시민사회 단체 중에 대표적인 우리 국민 여론을 바로 밑으로 이렇게 재는 데가 경신련, 뭐 참여연대, YMC라고 뭐 다들 들어봤잖아요. 그분들이 웬만하면 노사 분쟁에 개입을 잘 안 합니다. 왜냐하면 이익 분쟁이 대부분 이익 분쟁이기 때문에 그런데 개입을 안 하는데 그분들이 철도 노조가 파업할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하려고 그래요. 그 이유는 저희가 철도 노동자들이 20년 동안 싸워온 게 자신들만의 이익을 위해서 싸운 것이 아니라 사실은 철도의 안전과 공공성을 위해서 싸워왔기 때문에 그분들이 나서준 겁니다. 그래서 이번 파업도 저희가 저희들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파업이 아니라 국민들의 어떻게 보면 편익을 증진시키고 철도가 공공적인 그 공기업에 맞게 운영을 할 수 있게끔 안전과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파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런 시민들, 그러니까 우리 대표적인 시민 단체들이 저희 철도 파업을 그렇게 보기 때문에 지금 교수님 것처럼 철도 노조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싸우는 노조는 아니다. 이거 꼭 알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인력 충원 또 임금 인상 문제 적정선을 찾았으면 좋겠다는 의견 시청자들께서도 계속해서 보내주고 계십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오셔서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